안녕하세요. 소리씨앗의 송말금이입니다. 벌써 5월이네요. 때일은 아카시아 꽃이 향기를 뿜어대며 봄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이번 글은 김내성 원작의 청춘극장입니다. 1937년 신문에 연재되었던 작품이고 1959년, 1967년, 1975년에 영화로도 제작되어 흥행에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후 1981년, 1993년에 KBS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암울하던 1930년대 식민지 시대 때 젊은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우정,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깨닫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 부분은 주인공 백영민이 중학교 졸업 후 어릴 적 부친이 맺어준 약혼녀 우노과 파혼하고 동경으로 유학 가기 위해 기차를 타고 가던 중 전에 이웃에 살던 소녀 분이를 만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청춘극장 김내성. 그렇다. 나에겐 미래가 있을 뿐 과거는 없다. 어찌 어두움이 있으며 뉘우침이 있을 수 있으랴. 희망을 찾아서, 광명을 찾아서. 아, 동경. 그리운 동경. 커다란 부르지점이었으나 영민의 귀에는 통 들리지를 않는다. 회오리 치는 밤바람에 산산이 흩어져 연기처럼 허공 중에 사라지는 음성이었다. 영민은 빈 좌석을 찾을 셈으로 다음 칸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 다음 칸으로 들어갔다. 그 칸도 10,000원이다. 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들을 가는고? 하였다. 저희들도 자기처럼 뚜렷한 목적과 희망을 품고 집을 떠난 길손들일까? 중화를 지나고 황주를 지날 무렵쯤에서야 몇 사람씩 내리는 손님이 있었으나 그런 좌석을 좀처럼 영민의 차례에 돌아오질 않는다. 또 다음 칸으로 들어가고 또 다음 칸으로 들어가고 영민은 마침내 2등 침대차가 달린 데까지 걸어가 보았다. 영민의 여행의 경험은 침대차를 모르고 식당을 몰랐다. 수학여행으로 여순까지 가본 곳이 제일 긴 여행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로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영민도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앞이 탁 막히면서 길은 바른 편 들창 옆으로 꺾어져서 길게 뻗었다. 그 길게 뻗은 길을 걸어가니 여기가 소위 식당이란 데로구나. 휘황하니 밝은 전등, 하얀 상보를 덮은 테이블 위에 꽃병, 분주스레 돌아다니는 웨이트레스, 그처럼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기차 안에 이처럼 찬란하고 황홀한 안식처가 아담스레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영민에게는 하나의 기적과도 같았다.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와는 별천지의 인간들 같아서 영민은 당황히 발머리를 돌렸다. 발머리를 돌리자 영민은 바로 자기 코앞에서 화관처럼 화려한 하나의 흰 얼굴과 똑 마주쳤다. 실례하였습니다. 영민은 모자에 손을 대면서 길을 비켰다. 그러나 활짝 피어난 한복이 다알리아처럼 화려한 그 얼굴은, 아니 살 눈썹이 유달리 긴 그 새카만 눈동자가 서너 번 깜빡깜빡 하더니만 아니 저 탑골동 백조씨 댁 하고 영민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예? 영민씨 아니세요? 예, 저 백영민인데요.
어쩌면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날 몰라보세요? 웃으면 움푹 우물이 파지는 양쪽 볼이 꽃이 피는 것처럼 반가워한다. 그때야 영미는 비로소 완전히 망각해버렸던 낡은 기억을 새로 필 수 있었다. 알아보시겠어요? 분이 박분이야요. 분이가? 영미는 놀래요. 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무엇인지 아지 못할 하나의 흐뭇한 감정이 소박한 영민의 마음을 다채롭게 장식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아이 좋아, 역시 알아보시네. 난 몰라볼 줄 알고 마음을 졸였는데. 분이는 그러면서 영민의 아래위를 훑어보았다. 정말 이렇게 똑 마주치지 않으면 몰라보겠어요. 퍽도 크셨네. 그땐 요만했었는데. 분이가 손으로 영민의 13살 때의 키를 재어 보인다. 나만 컸나요? 분이는 안 크고? 영민이는 비로소 자기의 감정과 어울리는 웃음을 지었다. 나도 크긴 컸지만 정말 이젠 어른이 되셨네. 어른이 되었을 영민을 하도 여러 번 꿈길에서 만나본 분이었다. 그렇듯 꿈길에서만 만나보던 성인 된 영민을 이렇게 쉽사리 만나보리라곤 정말 생각지 못한 분이었다. 그래, 어딜 가시는 길이에요? 동경 가드렸습니다. 동경? 옳지, 동경리와 가시는 길이로군요. 예, 금년 평양학교를 졸업했어요. 정말 이젠 훌륭하게 되시겠네. 내 꿈이 맞나봐. 분이의 꿈이 맞나보다는 말을 영민은 이내 헤아릴 수 없었다. 분이는 하얀 손목이 움푹 파지리만큼 잘라맨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식당에 오셨댔어요? 아니, 예. 영민은 당황히 대답하였다. 자, 시간이 되기 전에 어서 들어가야지. 어서 이리 들어오세요. 영민은 모자를 벗어들고 분이를 따라 머뭇머뭇 식당으로 들어갔다. 급사에게 식사를 주문하고 나서 분이는 영민과 마주 앉았다. 조금 아까까지도 별세계처럼 휴양하던 식당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한층 더 눈부신 분이의 얼굴이 자기 바로 눈앞에서 웃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해방된 이 분위기. 그처럼 즐거워 보이던 중학생활이 이 사회와는 전혀 절연된 하나의 침침한 잿빛깔 도는 감옥처럼 희생되는 일순간을 영민은 불현듯 느끼는 것이다. 나 무척 변했지요. 변하긴. 나 뭐 같아 보여요? 뭐 같다고? 이화 전문? 이화 전문? 키만 컸지 아직 어리시네. 그때 주문한 식사가 온다. 2사람분의 함박 스테이크와 삐루 1병, 사이다 1병이 쭈루루 식탁 위에 놓인다. 분이가 삐루병을 들고 영민의 잔에 부으려 하는 것을 보고 아니, 나 술 못 먹는데요. 분이는 잠깐 동안 영민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나서 이번에는 사이다를 따른다. 거품이 오구구 기어 올라온다. 그래서 2가지를 청했죠 뭐. 그래도 사내는 삐루 마시고 여자는 사이다 마시는 법이라우.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도 사이다를 따르면서 영민씨는 그래도 날 뭘 하는 사람인지 몰라보세요?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면서 학생까지 차렸으니까 뭐 이화 전문? 나 기생이에요. 기생. 왜 그래 놀라세요? 왜 말이 없으세요? 분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노름꾼 박삼룡의 딸이 기생이면 묻어나지 이화 전문은 또 무슨 이화 전문이에요. 유쾌한 듯이 분이는 사이다를 쭉 들이키었다. 나 삐루 1잔 따라주세요. 오늘 같은 날 사이다 마시긴 좀 억울해요. 삐루를? 영민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하는 수 없이 삐루를 따랐다. 분이는 사이다처럼 이번에도 한 모금에 쭉 들어 마신다. 내일 아침 서울 내려서 하루 놀고 가세요. 재작년 봄에 우리 다 평양서 서울로 이사를 갔다오. 만주가 있던 오빠가 나와서요. 그래 같이 평양에 놀러 왔더랬어요. 그 대지바우 우리 오라버니 말이에요. 영민은 문득 포크를 든 자기 왼편 손등에 희끄무레하니 자리가 난 조그만 흠집을 들여다보았다.
우리 올해 빈티지 바울한다? 하면서 댕기를 풀어 손등을 동임해주던 옛날을 생각하며 영미는 분이를 따라 식당을 나와 2등 침대차로 들어갔다. 그럼 가서 짐을 가지고 오세요. 하룻밤 앉아 세우면 될 걸 뭘 그래요? 자리를 못 잡았다는 말을 듣고 분이는 한사코 영민을 자기 자리로 오라고 한다. 영민은 트렁크 한 개를 들고 다시 분이의 침대차로 찾아 들어왔다. 비둘기장 같은 침대에는 아직 커튼을 열고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 잠이 든 모양이다. 영민과 분이는 휘장을 활짝 열어제치고 나란히 앉았다. 석 잔이나 삐루를 마신 분이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분이가 나 영민 씨의 꿈을 늘 꾼다오? 하였다. 내 꿈을? 무슨 꿈인데요? 이 꿈 저 꿈 청춘의 꿈. 그러나 분이의 웃는 얼굴로 영민의 옆얼굴을 찬찬히 쳐다보다가 정말 성인이 되셨네. 세월이란 빨라요. 노래에도 있지 않아요? 유수 같은 세월이라고. 자기를 비웃는 것 같은 코웃음이다. 왜 자꾸만 본인 과거만 생각해요? 아마 분이가 늙었나? 분이가 몇 살이게 벌써 늙어요? 여잔 20이 넘으면 남는 건 과거뿐이래요. 왜 장래는 없나요? 20 넘어서 장래 꿈꾸는 건 바보뿐이래요. 그 어떤 잘난 양반댁에 그 어떤 잘난 양반집 어여쁜 아가씨가 민 며느리로 들어오는 날 태극령 도라지탑 앞에서 저고리 꼬름을 잘근잘근 깨물면서 눈물 짓던 철없는 계집애가 가엾어라. 허상진이가 죽고 딸 운옥이가 백초시댁 민 며느리로 들어오던 어떤 초가을날 운옥을 달인 일행이 태극령을 넘어 앞 탑골로 내려올 때 도라지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로이 울고 섰던 분이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꺼질 듯한 한숨을 분이는 짓는다. 분이, 영민은 분이의 마음을 그때 비로소 안 것 같았다. 분이, 이젠 분이가 아니야요. 분이는? 분인 벌써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영민의 얼굴에 뜨거운 입김을 푹푹 퍼부으며 날더러 이젠 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춘심이, 박춘심이. 서울 장안에 있는 난봉치구 평양기생 박춘심을 모른다면 바보지 바보야. 춘심이? 봄 맘이 아니고 봄이 깊다고요. 그래서 깊을 심자 춘심이. 시골뚝이 분이는 가엾은 계집애였지만 평양기생 춘심인 그래도 행복하다우. 처음에는 코를 찌르던 분냄새, 향수냄새가 차차 영민의 후각을 그윽하게 하였다. 파마넨티의 한 오락 두 오락이 영민의 귀 밑에 간지럽다. 행복되시길 바랍니다. 늦었어요. 분이 춘심이라도 그러셔. 영민은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자기 무릎 위에 감각하였다. 뽀동뽀동 살찐 분이의 오른편 손이 영민의 왼편 손을 꼭 잡았다. 분이의 매끄러운 손이 영민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다. 순간 영민은 얼굴이 화끈하고 달아올라왔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강렬하고도 찬란한 감정의 세계였다. 여자의 손이란 이처럼 강렬한 감정을 주는 것일까?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던 새로운 발견에 영민은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은 어지러움과 숨결이 막힐 듯한 기쁨을 느끼면서 이상한 일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같은 이성이건만 운옥이의 손에서는 느끼지 못한 감정이 아닌가. 말을 그친 분이의 손등이 더 한층 힘을 주어 영민의 손등을 압박하여 왔다. 그와 동시에 분냄새가 향기로운 분이의 얼굴이 차츰차츰 가까워 오다가 영민의 입술을 재빠르게 도둑질했다. 부끄러움이 일시에 영민은 습격해왔다. 그 어떤 커다란 위기가 자기를 시험하려는 것 같은 일순간을 영민은 깨달았다. 그것을 깨닫고 무의식 중에
분이의 입술에 응하고자 하는 자기의 입술을 힘차게 돌리며 영민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나는 저리로 가겠소. 목소리가 떨린다. 트렁크를 들었다. 어디를 가세요? 자리가 뭐 있나요? 분이는 따라 일어섰다. 뜨거운 정열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은 분이의 눈이었다. 그러한 분이의 정열이 영민에게는 한없이 무서웠다. 아름다운 것만을 꿈꾸고 자란 영민의 단순한 심장에는 너무나 강렬한 자극이며 너무나 짙은 색채였다. 성났어요? 아니요. 훌륭한 지사의 아가씨가 못되고 불량한 노름꾼의 딸이 돼서 그래요? 본인은 무슨 말을? 그럼 천한 기생이 돼서 그래요? 영민은 대답 대신 트렁크를 들고 침대차를 빠져나와 컴컴한 승강구로 나섰다. 확확 달아오르던 얼굴이 한결 상쾌하다. 달리는 상가들을 영민은 달빛 속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떤 여자와도 정을 통하지 말라던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 여인 금단의 맹세를 자기는 아버지께 분명히 맹세하지 않았는가. 아버지, 영민을 믿어주십시오. 영민은 아직 어린아이다. 그러나 영민은 노력하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무섭게 얼굴을 두드리고 지나간다.